그래서 실제 여기서 또 그다음에 뭐 중학교 2학년 과정 중에서 중학교 1학년이니까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뭐 일반성을 잃지 않게끔 하자. 일반성을 잃지 않으면 최소 뭐 이렇게 A, B, C 할 수 있지. 그럼 가장 긴 변이 C가 되고 가장 작은 변이 A면 두 변의 합은 여기 B하고 C. 그럼 바꾸자. A가 가장 커야 되니까 sorry. A가 크다고 하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두 배나 B 더하기 C는 무엇보다 커? A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여기서 B는 여기서 각각 이걸 이용하여 B는 뭐가 되냐? 2 라지 R분의 뭐와 같아? B는 2 라지 R, 그러니까 사인 B는 2 라지 R분의 B, 그 다음 사인 C는 2 라지 R분의 C. 이되지? 2 라지 R분의 사인 A는 2 라지 R분의 A니까 어떠냐? 반드시 크게 되지. 동치네? 이되지? 그럼 2 라지 R로 쓰면 되잖아. 그럼 삼각형 두 변을 하면 나머지 한 변은 다 크다 그래서 사인 법칙과 중학교 1학년 때 삼각형에서 결정된 조건에서 두 변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항상 커야 되겠지. 결정 조건을 이용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문제였다. 세 변이 어떤 부분이 나와도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증명이 됐다. 뭐 2번도 이 부분을 그러면 똑같이 1번을 좀 이용하면 2번도 똑같이 이런 조건일 때 두 변의 합은 나머지 2A일 때 이렇게 쪼개면 관계식은 요 A 사인 2R 사인 A 그대로 쓰면 되겠네. 이해되니? 라지 R은 나중에 약분되니? 라지 R 약분되면 관계식 나온다. 그러면 2번은 어떻게 증명이 될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A 대신 얼마? 2 라지 R 사인 A 대체 는 2 라지 아니 라지 R이란다. 2 라지 R 4구나. 2에 4니까 2 라지 R 사인 B 그 다음에 2 라지 R 사인 C 2 라지 R 2 라지 R 2 그래서 똑같아. 그래서 관계식 2 사인 A는 뭐가 된다? 사인 B 더하기 사인 C 할 거 없지? 이된가?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3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자 사인 관계니까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머지 3번 4번도 할 수 있겠지. 사인 법칙과 그다음에 표현을 이용해서 풀어라. 사인 표하면 그대로.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해보면 어떻게 나? 사인 A 대신을 보려면 돼? 2 라지 R분의 A의 제곱 각각 피타고라스 나오겠지. 이건 무슨 삼각형이야? 뭐가 되는? 빗변이 A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되겠네. 네. 이해되냐? 그래서 카메라 돌렸어? 네. 오케이. 넘어가 되겠지? 네. 자, 예제 6번을 또 한번 봅시다. 예제 6번 1번 바로 해봐. 내가 또 바로 예제 뭘 이용하면 돼? 똑같이 또 이용 삼각형 지우면 안 되겠네. 마찬가지 뭐 결정이 돼 있으니까 A, B, C 쓰고 스몰 A, 스몰 B, 스몰 C. 자, 사인 A, 사인 B, 사인 A 그러면 여기서 사인 A 똑같이 쓰면 되겠네.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2라지. 그래서 당연히 자 1번도 사인 A가 있으니까 2라지 R을 그대로 해서 적용해서 관계식을 유도하면 나올 것 같고 자 1번은 바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자 적용해서 바로바로 해봐요. 여기다 BC 넣고 사인 A는 얼마? 2라지 R분의 A의 제곱은 나중에 다 2라지 R의 제곱은 4라지 R 제곱은 405면 약분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래서 관계식을 유도하면 지금 내가 하기 전에 다 나올 것 같은데 나오냐? 요거 불러볼까? 뭐가 나오냐? B-C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의 제곱 이거 여기 나온다. 된다 그죠? 그러면 이게 B equal C 이등변 삼각형 5와 요 놈이 A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C 자 그래서 요 부분이 특별하게 여기 되는 그러니까 항상 이 판별식 0보다 그러니까 B하고 C일 때 우리가 실근을 갖는 근을 갖냐라고 할 때 요 근하고 이건 뭐 이거 없으면 뭐 완전 제곱이 되겠지만
EBC B의 제곱 특별하게 C의 제곱 A 제곱 요 부분이 둔각 여기서 삼각형의 꼴을 구해라. 2등변 삼각형은 하나 나왔고 이게 가장 긴 변에 의해서 이 둔각은 되는데 어떤 둔각이 되냐? 등호가 크다고 하면 이놈이 더 크다고 하면 되겠는데 이건 안 되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BC 그래서 이 AB 되고 안 나오는데 이게 실근을 가져야 되냐? 실근을 가지면 되는데 이건 실근을 갖는 아니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말고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 뭐가 이겨지지? 두 변하고 나머지 한 변보다 크다. 이걸 충분히 봐봐. B 더하기 C의 제곱은 두 변합은 한 변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제곱. 그래서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2BC 그거 나왔다. 근데 이게 이 부분이 결정적이니까 여기 A 제곱 마이너스 BC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BC가 0보다 크다. 이건 모순이네. 그래서 모순 밝혀냈네. 그래서 실제 이 부분 A 제곱이 이놈이니까 마이너스 BC 하면 이놈이 되잖아.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에서 BC는 길이니까 양수인데 음수하면 음수 아니야. 자변은 음수인데 0보다 크다. 모순이네. 그럼 결론은 뭔 말이야? 임의의 삼각형이 세 변이 주어졌을 때 이런 도형은 삼각형이 결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밖에 없겠지. 나중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사인 법칙이니까 면접에서 물어보지 않겠지만 명확하게 여기까지 대답을 해라. 자, 1번은 됐고 2번이 이제 문제인데 1번은 그렇게 치면 2번은 어떻게 증명할까? 이거 코사인 어디서 봤어? 코사인은 어디서 봤지? 혹시 없어? 코사인 제곱식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해보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 코사인 제곱식, 코사인은 여기 코사인에 있는 어제 저번 시간에 화요일날 이제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된다? A 제곱. 그럼 각각 A, B, C를 각각 대입을 하면은 말이 그렇지 여기다 이런 순간에 간단한 식으로 연산이 될까? 좀 어렵지? 각각 코사인 A, 코사인 C는 어떻게 해? 이웃단 두 변이 A, B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개한다는 거는 나머지 세 개 좀 불편한 현실이네. 그럼 어떻게 해? 코사인 제곱 A는 뭐와 같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지 않을까? 그죠? 네. 그래서 사인 제곱은 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여기 있으니까 4 라지 R 제곱분의 A의 제곱. 뭐 실제 해보면 4 라지 R의 제곱분의 4 라지 R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각각 4 라지 R은 다 알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없어지니까 약분할 거 아니야. 자변구변을 정리하면 돼, 안 돼? 충분히 정리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전개해가지고 이 놈을 하나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B-C 1- 사인 제곱 A는 B 1- 사인 제곱 C 그 다음에 1 더하기 뭐가 될까? C 1- 사인 제곱 C C란다 P 그런데 다행히 1이 전개하고 1이 전개하니까 뭐 여기서도 그러겠지만 요리 전개하고 요리 전개하면 사라져 안 사라져? 이놈하고 이놈 사라지겠지?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하게 식이 연산되겠다. 그래서 바꿔라. 됐니? 네. 예제 7번은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고 예제 8번은 자꾸 옛날에도 과거 2차, 3차에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에 빗금친 부분에서 PQS인데 자, 이 그림을 자 정사각형의 반 4분원 이제 각각 4분원을 맺혀서 그 다음에 4분원의 고점을 이루어진 넓이 정사각형이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한 변의 12정사각형이니까 4분원에 각각 4개의 배치되는 값을 연결해서 넓이를 구하시오. 실제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 풀이 1번은 여러분들이 공통수학원, 투제, 공수2를 보면 직교좌표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직교좌표에서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럼 0,0, 10,0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두 번째로 또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 이게 된다 안 되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반원, 4분원이 나오면 조금이나 삼각비를 쓰면 어떠냐. 삼각비라면 각 특수각은 좀 이루어질 때, 예를 들어서 삼각비를 하면 이 삼각비를 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차이점이 어떤 문제 푸는 관점이 뭐냐. 직각일 때 R, A, B, 세타.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뭘로 쓸 수 있지? R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고등학교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좀 바뀌어야 되겠지만 똑같은 그림 중에 여기가 세타 R이고 A, B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 A를 무시하고 R하고 세타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를 하자면 요 놈이 3등분한 점인 것만 확인하면 봐봐. 정사형 내리면 요 부채꼴 넓이에서 요 넓이에 뭐 이렇게 관점에서 이렇게 삼각형인데 뭐 나중에 해볼 수 있는 요 삼각형에서 요 놈, 그 다음 요 놈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게 연결하는 4분원의 각각의 각이니까 요거하고 요거 합동이거든. 중요한 거는 이 길이가 10이면 이 각을 이루면 이 각 이루고 이 부분으로부터 이 각 이루고 이 각을 이루면 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 이해되지? 이 각만 결정이 되면 뭐만 이해돼?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연결한 것도 연결한 거지만 결국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x 한 변의 길이만 알면은 이 길이가 x면 우리는 충분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니까 이 부분을 연결해서 부채꼴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0이고 그 다음에 이 각을 세타인데 이게 3등분한 점이거든. 그래서 30도 그러면 요 길이를 실제 구할 수 있으면 뭐야?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니까 넓이는 x제곱 아니야? 그럼 이 x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거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쓸 수 있긴 해. 두 가지가 있는데 봐봐. 내가 이거 이용하는 방법 하나는 1번은 여기 30도거든. 가운데 값 이해될 거라고 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사인 제곱칙,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칙. 그럼 코사인 제곱칙을 이용해서 이게 x고 이 한 변의 길이가 10이니까 x의 제곱은 10의 제곱 마이너스 2, 10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가 얼마? 2분의 루트 3 알아서 나오겠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럼 x 나와 안 나와? 이게 넓이겠네. 실제 우리가 구하던 x니까 바로 다이루트를 얼마? 30. 여기가 얼마? 10의 제곱 10의 제곱 2분의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10의 제곱. 이렇게 답이 금방 나오긴 하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요거 내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여기 정 가운데 딱 연결하면 꼭 주각이니까 봐봐. 요 각이 10이고 요 길이가 x에 두니까 이 놈이 15도거든. 그래서 반이니까 이 반의 2배니까 나중에 하면 이 반은 2분의 x. 2분의 x는 빗변 높이. 이해되지? 안 그래? 그래서 얼마? 2분의 x는 10 루트라는 또는 사인 15도 이렇게 쓰는 걸 내가 원한다면 10 곱하기. 그래서 x는 얼마? 20 사인 15도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나중에 x 제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인 15도 뭐 이해되지? 빗변의 높이 이해되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것뿐만 아니라 r 사인 세타 그러니까 여기만 한 변과 각이 나오면 다양하게 이렇게도 코사인 제곱칙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코사인 제곱칙 한 사람은 써면 되고 중요한 거는 코사인 제곱칙을 모른다 하더라도 근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과학도를 지원하는 순간 나중에 다시 한번 딱 그림을 그려주면 사인 0도는 0이겠지. 사인 15도는 얼마였어? 기억나냐? 얼마? 이건 알고 있어야 돼.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사인 30도는 2분의 1.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이해되지?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됐냐? 사인 75도는 얼마야 이제? 여기 복고동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기억나지? 사인 90도는 얼마? 1. 이 정도는 코사인도 마찬가지지만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까지는 도달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냐? 그래서 이 수선의 발 내려서 빗변분을 높인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한 변, 왜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을 알고 각을 알면은 나머지 모든 변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문제를 접근해야 돼. 접근한 방법이 알겠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음에 뭐 골라라 이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시다. 그리고 뭐 제곱하면 되고 꼴을 구해라 이런 건 나중에 하고. 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 12번 한번 해볼까? 구해봐. 시작. 12번 얼마? 암산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세변주의 삼각형 진짜 여기서 못 가면 안 되지. 뭘 쓰면 돼? 회론 쓰면 되지. 구해야 돼. 진짜 이거는 구해라. 이 중에 100% 다 맞춰야 돼. 100%. 세변이 10, 12, 14 나왔냐? (12번) 얼마? 'P'가 얼마냐? 2분의 10, 12, 14 됐지? 그럼 얼마냐? 18 아니야? 넓이 S는 뭐가 돼? S는 그냥 해보자. 루트 18. 그다음 18에 쓰니까 8. 그 다음 6. 그 다음 얼마? 4. 나오겠지? 이 정도는 초등학교 문제가 돼서 이제 오늘 내가 삼각비 나가는 끝낸다고 했으니까 삼각비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나왔네. 또 했던 건 이제 나가도 되겠지? 삼각함수 지용이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세타 다 알 거고 각을 일반각 알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각이 150도를 사인 뭘로 쓴다고? 파이 마이너스 30도를 쓰면 되지? 파이 마이너스 그러면 몇 사분면이야? 그러니까 2분의 2파이니까 짝수지? 사인 30도 2사분면 아니야? 그래서 사인 30도나 따지면 얼마라고? 2분의 1 코사인 150도는 뭐라 쓰라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30도 이해되지? 그럼 코사인 파이로 30도로 나와야 되겠지? 왜? 파이는 짝수니까 2분의 1파이 됐냐? 그럼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뭘로 된다고? 2사분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세타가 2n 파이 뿔마 알파 그럴 때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변한다고? n이 뭐일 때? 짝수일 때 2k 짝수일 때는 복도동수의 코사인 부호가 그대로 알파하고 부호만 사인도 뭐가 되냐? 사인 세타로 그대로 가고 부호만 결정한다. 그 다음 탄젠트도 뭘로 변해? 탄젠트 그대로지. 그리고 부호만 뭘로 변해? 월사탕구. 월사탕구가 뭐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 모두 그 다음에 사인 뭐만? 탄젠트만 뭐만? 코사인만. 기억나지? 그 다음에 n이 뭐이면? 2k 플러스 뭐이면? 홀수제. n이 뭐라고? 홀수이면 코사인은 뭘로 변하냐? 네모하고 사인 세타로 변하지. 이걸 뭘로 변하냐? 코사인 세타로 변한다. 이걸 뭘로 변하는지 기억나야 되는데 탄젠트 연기야. 코탄젠트 역수야. 코탄젠트 세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역수 코사인 세타분의 1 역수야. 기억나지? 그리고 부호는 원함수인 요놈의 사분면이 부호를 결정한다. 부호 결정. 그러면 끝나. 이것만 알아두면 나중에 어떤 도형이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삼각함수에서 어떤 각이 나와도 이 부분에서 모든 게 일반화된다. 끝! 여기서 끝나. 더 안 바뀌어.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값을 결정한다. 뒤에 270 마이너스 세타. 뭔 소리야? 자, 아무거나 해보면 지워도 되게 여기 적어놨으니까. 야, 봐봐. 뭔 소리냐? 270도는 몇 분의 몇이야? 270도는 사인 몇 분의 몇? 2분의 3파이 되냐? 파이는 나지 아니 호도법이지? 네. 그 마이너스 세타 3 묶으면 2분의 3 짝수 열수요. n이 3이니까 홀수제? 네. 뭘로 나와야 돼? 코사인 세타 3. 자, 부호는 뭘로 결정하냐? 자, 270도 마이너스 세타는 270도가 270도 갖다가 더 빼. 마이너스 세타 3가 빼야 되니까 몇 사분면에 있다는 이야기야? 3, 4분면에 있다 이 말이야. 알겠냐? 그러면 사인은 3, 4분면에서 뭐야? 탄젠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네. 어이! 그래서 뭐가 된다? 뭐가?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3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거 없죠? 우리가 그냥 모든 거는 여기에 2분의 어디가 있는 특수가 세타는 2분의 n파이 뿔마 알파. 딱 이거 하나로 모든 삼각비는 각이 끝난다. 다른 거 다 첨부하면 안 돼. 뭐 여기다 어떤 공식을 외우니 이런 생각은 버려라. 자, 탄젠트를 펴고 싶어. 보이는 마지막 또 하면 얼뜨게 바꾸라고.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얼마? 2분의 파이 플러스 얼마를 해도 되고 60이라 해도 되고 나는 그냥 귀찮아. 파이 마이너스 30을 할래. 됐냐 안 됐냐? 네. 이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는데 이건 어때? 탄젠트 뭘로 바뀌어? 30. 왜? 짝수잖아. 네. 그럼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지? 네. 2사분면 뭐만 양수야? 그럼 이건 뭐야? 부호가 뭘로 나와야 돼? 그럼 답은 얼마?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여기서 굳이 요 코탄젠트로 바꿔도 되고 이렇게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뭘 해도 그 값은 변화가 없어야 돼. 알겠냐? 어떻게 바뀌어도 되겠지? 자, 여기서 삼각함수의 특징이야. 절대 안 바뀌어. 이거 하나만 알면은 모든 그 짝수 여각 고각 이런 거 다 무시. 파푸스는 중선정리랑 똑같다는 거 알고 있지? 파푸스는 뭐요? 숫자 정리의 중점, 중선정리해도 똑같다. AD 1번 뭐 나왔으니까 또 시작을 하는데 AD 1번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간단하게 하면 되겠고 AD 2번. 자, AD 2번은 여기서 대입수의 기본 성질 딱 나와야 되겠지. 자, 우리는 대입수의 기본 성질 합과 곱이 결정되는 기억나냐? 자, 1번 이거 나오자마자 엄청 많이 나와니? 알파 합시다. 합과 곱 시그마 1이라고 합시다. 합과 곱 알파 곱하기 베타가 시그마 2. 그러면 우리는 알파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 n은 2 이상. 그렇지? 그럼 뭐 나와? 알파의 n-1 베타의 n-1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기억나지? 마이너스 알파의 n-2 베타의 n-2 알파 곱하기 베타. 이게 실제 대입수의 기본 성질이지. 2개짜리도 있듯이 3개짜리도 있어요. 근데 사인 세타를 알파로 보면 돼. 코사인 세타를 베타 보면 2분의 1이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 합과 곱이 필요하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필요해. 이걸 구하는 게 목표예요. 시그마 2. 그러니까 이걸 구하면 우리는 안 봐도 사인 제곱 그러니까 n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n제곱 세타는 일반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것처럼 뭘로 나와? 사인 n-1 세타 코사인 n-1 세타. 이 대수가 뭐가 됐든지 이건 변하지 않아. 마이너스 사인 n-2 세타 코사인 n-2 세타 뭐요? 가로 닫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런데 왜 여기는 굳이 하나밖에 안 줬냐? 당연히 대수는
모든 대수는 합각곱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 줘야 돼. 그래야 나머지 모든 값이 돼. 근데 이건 줄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성질 하나 있지.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로? 그러니까 이 2개 미지수 2개를 줬으니 조건식도 2개가 돼서 결국은 이걸 중분을 해서 뭘 구하는 얘기야? 요 놈을 구해라가요. 그러면 결국은 세제곱은 뭐 앞에 대가리 잘라버리잖아요. 3의 제곱 코사인 세제곱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더하기 코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 그 다음에 사인 더하기 코사인.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코사인 구하면 제곱 구하고 요 놈이 하니까 결국 세제곱을 구하면 어디 갔어? 세제곱을 구하면 뭐 또 구할 수 있어? 4제곱, 5제곱, 6제곱은 굳이 이거를 다른 어떤 성질을 이용하지 않아도 대수 성질부터 반드시 나온다. 이건 여러분들이 일반화 시켜놔야 돼. 알겠지? 만약에 6제곱, 7제곱도 있으니까 7제곱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건 다른 방법으로 보통은 어떻게 사인 제곱 세타 세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세제곱 해가지고 세제곱으로 하나 이렇게 했을 거야. 이해되냐? 그래 안 그래?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 n제곱을 일반화시켜서 나가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들은 당연히 탄젠트도 마찬가지야. 탄젠트, 코탄젠트도 대수 이게 알파, 이게 베타일 뿐이야. 뭐 나오면 뭐 나와? 탄젠트 그러면 뭐가 떠오르냐면 탄젠트 어디 갔어? 탄젠트 세타 곱하기 코탄젠트 세타인데 이건 얼마로 결정돼? 1 결정되지? 이해되냐?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아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 기억나 안 나? 이거 기억나야 돼? 이거 기억난다 그래?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요 탄젠트 곱하기 코탄젠트가 1이 돼가지고 해도 되고 요 두 가지의 조건으로 또 요 놈을 맞아도 되고 아니면 코사인분의 사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어떻게 하면 돼? 코사인분의 사인 사인분의 코사인 그 다음에 세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그래서 요거 여기서 나오는 게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다양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야. 알겠니? 네. 육각형 기억나지? 이해되냐? 그래서 많은 다양한 성질로 접근해라. 자, 예제 3번은 어떻게 한번 옆을 들어봐. 예제 3번이 시후란 문제, 뭐, 그 다음에 대각공식, 아니, 다음은 성질로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 3번 시작을 해봐. 실력 정석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언제 있냐, 어디 단원이냐면, 대수 단원이지. 수원, 수투, 공통사고, 투 끝나고 대수가 있으면 대수에서 삼각비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 그럼 그때 대수를 배운 사람은 풀어도 되고 대수를 안 배운 사람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1번 어떻게 풀지? 푼 사람 1번 나온 사람 일 번 나오냐? 자, 1번 그림을 이렇게 그린 사람 이렇게 정사에 내려서 이각이 세타 이렇게 그린 사람 그래서 O 여기에 사인 세타가 여기가 아니고 180도입니다. 잘못 그렸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냥 이렇게 그려서 세타가 180도보다 크고 이거 이렇게 그린 사람. 그래서 O 이각이 세타제. 이각이 세타. 그다음 높이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 이해되지? 그럼 밑변 얼마가 돼? 마이너스 4. 이해되니? 그래서 좌표점이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상대. 이 그림 그리면 되잖아. 이거를 배웠는데 잘 안 하더라고. 이렇게 그린 사람 손들어 봐. 이렇게. 오케이. 거의 다 했군. 그럼 끝났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는 탄젠트 마이너스 2분의 1은 몇 쌍분면, 여기는 몇 쌍분면인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을 그렇게 했다면 2번은 두 가지로 풀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어디 2분의 1이니까 이쪽에서 마이너스 1 이게 세타. 그 다음에 또 요 놈이 2 여기가 마이너스 1 이각이 세타. 그래서 세타가 두 개 나와야 되지. 이해되냐? 여기는 2가 여기는 얼마냐면 여기가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룬 값은 딱 1이 이런 건 복고동수로 나오겠네. 이해되지? 그래서 2번 답은 사인과 코사인 값이 1, 4분면과 아니 2, 4분면과 4, 4분면이니까 사인, 코사인은 복고동순으로 나오겠다. 알겠지? 얼마 나와? 루트 5 나오냐? 여기는 얼마? 루트 5. 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뭐 가게하면 특수각으로 생각을 하든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읽어봐라. 이걸 동경이라고 해. 동경 이퀄 세타. 자, 한 바퀴 돌 때 360도. 이해되지? 2파이 동경으로 이 문제를 분석했다. 그래서 몇 사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부호가 결정되는 건 이 삼각형으로 바라보고 풀면은 답이 그만 보인다. 그 다음에 4번 보이냐? 자, x값의 분위라고 했는데 자 말로 하기도 그러지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건 세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수변하고 나머지 한 번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각각 조사를 해봤을 때 1번은 어때? x값의 분위를 그럼 두 변의 합 한번 해보면 되겠지. 두 변의 합은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플러스 2x 마이너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다음 최종적으로 x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2x 플러스 1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한 x의 범위가 되겠네. 이해되냐?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아라. 이해되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그럴 때 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각각 각을 했다는 되겠지. 그래서 두 변의 합은 나머지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이 결정되면 그래서 우리가 각을 여기서 삼각형의 최대값을 해라라고 했을 때 요 범위가 1번 범위를 구해야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놈이 나타날 것 같다. 이해되냐? 답은 x가 1보다 클 때 이건 3보다 크고 여기 판별식으로 하면 그냥 x가 1보다 클 때 꼭지점 완전제곱 각각 그래프로 하면 뭐 나타날 수 있냐? 세 변일 때 요거는 꼭지점이 얼마냐? 1렸을 때 얼마 돼? 1렸을 때 얼마? 1렸을 때 3. 뭐 알아서 이렇게 되겠지. 0, 0, 0이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아니지. 공중에 떠있겠지. 공중에 떠있어. 그래서 요놈 3. 자, 그 다음 두 번째. 안전적으로 여기서 1. 그 다음 여기에 1려면 얼마냐면 0. 그러니까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이거 마이너스 1이면 뭐 그래프가 이쪽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쪽에는 만날 일이 없겠지. 이렇게. 항상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직선. 여기에 부동쪽인데 여기에 0, 0이 1이니까 딱 1이 접하네. 이해되냐? 그래서 항상 노란색으로 바꿔. 색깔 어디 갔냐? 노란색. 또 밑에 이렇게 된 색이니까 결국 보라색이 메인이 있으니까 뒷변이 얼마 되냐? 가장 긴 변이 뒷변 세타라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나머지는 그럼 얼마? x 제곱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이니까 코사인 제곱치. 그래서 2번은 최대값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코사인 세타로 추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1 이게 플러스 1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2x 플러스 1의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거를 제곱 이렇게 정리해서 코사인 이 값을 표현해라. 그래서 정리를 쭉 하면 계산을 해가지고 왠지 뭔가 나와야 되냐 안 나와야 돼 알아서 나와야 되겠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됐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 그림이 적당한 요 최대값의 크기를 구해라라고 했을 때는 이 값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안 그러면 결정하기 힘들겠지. 이게 변이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뭘로 나올지다 알아서 값이 어떤 특수한 상수값으로 나올 거다 말이야. 이해되냐? 그럼 나머지 이제 조사해보면 나도 이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그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면 얼마야? 세타가 얼마라는 걸 알아. 몰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120도 아니야. 120도이 그러니까 이런 A각이 아니라 뭐였어? 둔각이었다 이 말이야. 알겠니? 이걸 찾아봐. 여기 계산 짜게 해보면 나온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충분히 예측이 되고 5번하고 6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중점 연결은 중선 정리 안 해도 되겠고 중선 정리 기억나지? 그래? 일명 무슨 정리? 파플스 정리.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각을 했으니까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저번에 했어 수선의 발. 예제 6번 끝났어. 예제 7번 마지막 문제인데 각을 2등분했다. 뭐 이건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지만 이건 누가 딱 어떻게 하면 돼? 스타트 해버리면 되지? 네. 스타트로 구해라. 써 거기다 스타트 정리로 한다. 다른 것도 있어. 근데 고민할 필요 없이 어떤 보조선 그을 필요도 없이 BD의 길이는 얼마? 10이니까 스타트 쓰면 나와 안 나와? AD 나오죠? 네. 끝! 자 그러면 이 연습 문제로 한번 해보자. 스타트로 써놔. 거기다 스타트를 그럼 공부한 사람 내가 하도 야단 쳤는데 스타트도 안 해왔다면 진짜 야단을 친 보람이 없으니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필수에 몇 번 하자. 연습 문제 2단원을 하려고 되어 있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나왔네. 이런 건 그냥 너무 지저분하니까 연습 문제 이번에 좀 심화로웠어. 아까 지금 뭐가 나왔어? 합이 나왔는데 이번에 뭐 나오냐? 그렇지. 아까 전에는 합이 나왔으면 이번에는 차가 나왔다. 이해되니? 결론은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해야 되나? 이런 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해줘. 이런 거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안 해도 되겠지? 예제 3번도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자, 한번 예제 4번부터 이게 방정식이니까 예제 4번 한번 해봅시다. 예제 4번은 근각계수의 관계에 두근이 사인 알파. 그래서 두근이 사인 알파. 너 이거 봐봐. 둘 다.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 왠지 삼각형식이고 계수에서 나올 것 같은데 두근의 합 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 더하기 코사인 두근의 합은 얼마? A. 동시에 두근의 곱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도 A.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도 뭐다 나오게 됐다. 자 그래서 뭘 구하냐면 자 비출게. 자 여기서 A의 값이 그러면 관계식이 이것을 바로 연립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왠지 제곱을 하면 1이고 1을 A제곱 사인 세타. 그러면 여기 해보자. 요 놈을 제곱하자. 그럼 사인 제곱이니까 1 사인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A제곱. 연립해도 되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건 또 뭐가 같다고? A. 그러니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를 A는 얼마 나와? 짝수니까 1 짝수니까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2가 되냐?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봅시다. 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가 이놈이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A니까 둘 다 양수 1. 자, 여기 봐봐. 요거 중요하네. 여기서 포인트네. 자, 그래프로 접근해도 충분히 아는데 나중에 이렇게 사인 그래프는 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 2파이 파이 그다음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사인 그래프 나왔고 코사인 그래프 먼저 그다음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가 돼가지고 혹시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둘이 더하면 요 2하고 1하고 1에서 여기에 요 4분의 파이에서 만나면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에서 루트 2거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y 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그래서 최대값은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 그래서 루트 2야. 그래서 혹시라도 이놈 둘이 더 최대값 2다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 여기도 나중에 보면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루트 2다 기억을 해도 혹시 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에서 1이니까 최대값 1과 1에서 2 이렇게 한 사람은 없겠지. 자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 여기서 문제는 1 플러스 루트 2는 2보다 커.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A 1 마이너스 루트 2가 답이 돼야 되겠다. 알겠냐? 그다음 해줘. 그럼 A가 이제 나왔으니까 자, 탄젠트 세타하고 코사인 코탄젠트를 두근을 하는 그러면 자 여기서 이게 이놈의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두근 이놈을 두근하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 t 더하기 탄젠트 코탄젠트는 역수니까 얼마를 써? 그냥 쓸 필요 없이 1꼴0 이렇게 쓸 수 있지? 이해되냐? 그럼 이건 역수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그럼 뭐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A가 되겠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그래서 A분의 1 A가 역수니까 유리하면 뭐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걸 나올 수가 있겠다. 다 할 수 있겠지?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대수 파트 그러니까 정석을 따르는 실력정석 대수의 삼각비의 삼각함수에서 요 A 사인과 코사인이 이루어진 두 방정식의 근과 대수의 관계라고 보는 방법이다.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하니 5번은 안 해줘도 똑같은데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라고 하는 건 0. 0이 중요한 게 아니지. 합이 결정됐으니까 곱도 결정하게 되면 나머지를 찾아내지 않을까. 그래 안 그래? 이해되지? 그 다음에 각 요정도 한번 연습해볼까? 1번 한번 도전해봐. 1번 한번 1번 각을 한번 시간 내서 자 360도 한 번 도는데 여기서 750도, 420도, 225도, 330도, 135도, 1125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산수라고 생각하면 돼. 산수. 여러분들이 오미업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하면 되겠지? (1110) 1125도는 뭐에 가깝지? 1125도는 1160도 1080도?
사인 1080도 1080도 맞냐? 더하기 45도 됐지? 그 다음에 사인 270도 아니다 360도 난 다 짝수로 만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그냥 45도 됐냐? 이해? 그 다음에 1080도는 얼마냐? 360도에 얼마냐? 어? 1080도가 180도 얼마냐? 6배니까 6배. 근데 이거는 뭐야? 360도에서 180도 해도 되고 짝수니까 이건 중요한데 다 됐냐? 그럼 이거 몇 바퀴 돌아? 2바퀴 돌 거지? 얼마? 사인 30도지? 2바퀴 됐냐? 이번 얼마? 2바퀴 돌고 60도니까 사인 60도지? 그래 안 그래? 반 바퀴 돌고 사인 45도니까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지? 그래서 이건 얼마나 나와? 마이너스 사인 45도로 나오지? 된다고 해줘. 이건 뭐야? 186이니까 쭉 돌고 있으니까 얼마나 나와? 사인 45도로 나오냐? 그다음에 이거는 한 바퀴 갖고 내려왔지? 그러니까 4, 4분면이지? 그러니까 사인 뭐야? 30도에 부호가 얼마? 마이너스 됐냐? 그 다음 180도 마이너스 45도는 사인 45도에 부호가 얼마? 180 마이너스 45는 2, 4분면이지? 그럼 부호는 사인은 그대로 해? 아니 코사인인가? 코사인이네. 그러니까 코사인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겠지. 이해돼? 이렇게 해서 산수 하나하나 특수각으로 다 바꾸면 여러분들이 산수 답은 얼마냐? 5 나온 사람 이 정도면 나와야 되지 않아? 안 나온 거요? 아니면 구하다 그냥 쳐다본 거요? 나와야 돼? 네. 답은 5로서 이 정도는 360도 180도 라디안이라고 해서 자, 우리는 각을 돌고 됐을 때 2분의 파이 180도 90도 여기 180도 290도 360도 각으로 따지면 2분의 파이 그러니까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우리가 돌고 있잖니 이 정도는 예측이 돼야 된다. 자 여기까지 통해서 넘어가도 될 것 같다. 사인 x 1번은 어떻게 푸냐 봐봐. 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그래프가 2분의 파이 90도 여기가 1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사인 그래프 아니 코사인 그래프구나 미안. 그래서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겠지. 그래서 뭐하고 뭐 사이 있어? 0과 1 사이. 그래서 뭐 ft로 바뀌면 ft는 절대값 t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2 플러스 2. 우리가 알고 있는 꺾인 점이 t가 2니까 2에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 그리고 높이가 2가 되니까 여기는 쪽에서 직대좌표가 어떻게 된다? x t축 그 다음에 이것이 ft 이해되지? 2, 2 근데 범위가 어디하고 어디 0에서 1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서 1년 얼마 나와? 3이냐? 네. 아니다 3이 아닌데 3이 맞냐? 응? 0면 4 아니야? 네. 그래서 답은 얼마?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결국 요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4하고 3 이렇게 이거 나타내면 다 치환하면 되겠네. 네. 이해된가? 그래서 코사인 x 여기는 뭘로 치환해?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아까 전 그래프가 코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 이런 그래프니까 여기 코사인 x도 t로 치환하면 뭐요? 0과 1 이해되지? 다 바뀌는데 문제가 없다. 할 수 있겠지? 어이! 잠이 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잠을 잤고요. 충분. 여러분들한테 다 맡기고 이건
큰 문제부터. 자, 쭉 넘어가. 12번 풀어보자. 시간 좋게 12번. 할 수 있는 문제. 시작. 12번. 뭐 연습 문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 중학교 수준으로서는 문제가 없이 12번 아냐 오늘 다음 경우는 나온 사람 있어? 천천히 나온 사람 없어? 한번 나온 사람 여기 대각선 x는 얼마? 2루트 7 그 다음에 cd는 3분의 2루트 42제 자, x는 어떻게 구하면 돼? 코사인 제곱식을 쓰면 되지? 코사인 제곱식을 씁시다. x의 제곱 그걸 어떻게 불러? 2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 4 코사인 120 코사인 120도가 얼마나 금방?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러스 그래서 계산하면 나오지 그래서 x는 얼마 나왔지? 2루트 7 됐냐? 그럼 사인 법칙이 나오면 되겠네. 이제 그 다음 단계 사인 30도분의 얼마? 2루트 7은 뭐와 같다? 사인 40 뭐? 60도 아니 60도구나 미안 사인 60도분의 2루트 7은 사인 45도분의 얼마 같다? y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지? 바꾸면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값이 나온다. 그 다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갖고 어려워하지는 않을 거고 다음 큰 문제가 없어. 자, 여러분들이 할 때 이제 이거 보시면 엄청 뭐 오. 자, 24번 넘어가면서 빨리빨리 해보자. 24번은 어떻게 가는지
자, 같이 해보자. 자, 질문을 던지면 이걸 보고 어떤 여기서 뭐가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오르지? 한 원주상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각이 좀 주어져 있긴 한데 일단 이 대각선을 구하게 되면 또 삼각형에서 두 대각선을 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각을 구할 수가 있나? 바로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이 있나? 아쉬운데 좀 없네. 요 각을 알면 좋은데 이 각을 알 수가 없어. 알면 좋은데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각을 알고 이 변을 알고 요놈이니까 이 각을 알아야 결국은 뭐가 돼? 두 변과 낀 각이니까 뭐 이 각을 알게 되면 두 변과 낀 각, 두 변과 낀 각 아니면 요놈을 구하는 방법은 특별한 게 또 그냥 직각? 다른 방법이 있을까? 자, 한 원주상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있을까 없을까? 방금 상황에서 아까 전에 기본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갖고 한 다음에 했어. 그거 말고 자 어떻게? 아니 말해. 내가 따라서 해볼 테니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뭐가 있어? 이거 오늘 이따라고 하고 그리지 않을게. 어떻게? 아니 물어보는데 어디서? 나도 몰라서. 말이 안 된다. 어떤 방법 없을까? 여기 길이 x 구하는 거는 알겠고 사인 법칙에서 이 각은 세타. 그래서 요놈분의 요놈, 요놈분의 요놈에서 세타 구하면 특수각이 돼서 이 각이 나오면 두 변각 끼인 각, 이 길이 구하는 것보다 더 나아서 그렇게 해서 끝나. 이렇게 구하는 방법은 기본 누구나 구할 수 있는 문제 같아. 알겠지? 네. 코사인 제곱식. 그럼 다른 거 없냐고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되나? 수선의 발 내리면 이게 60도니까 이게 2가니까 이건 얼마냐? 이거 루트 3이냐? 그러니까 3, 이게 2 루트 3인가? 바꾼다 그래? 네. 2 여기가 2 6 직각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릴 수는 없잖아. 이게 직각은 아니니까. 뭐 방법 있냐? 여기 수선 안 보이게 요놈 밑변 요 각만 알면 끝나는데 각을 이 각을 몰라. 이 각을. 그래서 이게 직각 또 알면은 직각 여기가 8 얼마? 여기가 4 여기가 4루트 3 2배. 그래도 안 보인다. 이게 하나 원주상에 있어. 이게 하나 원주상에 마지막에 두 각이 180도니까 이 길이가 2 여기가 직각 질은 이렇게 하면은 대각선 구할 수 있어. 요렇게 구하면 이게 한 원주상이 있거든. 이게 직각이거든. 직각삼각형의 요 부분은 코사인 제곱식에서 구하는 뭐가 특별한 거.
이거 구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구하면 요 놈은 60도니까 4루트 3 4 요거 구해봐. 얼마 나오는지 아까 바로 나오면 좋겠는데 이 각은 30도. 혹시 이거 얼마 나오냐? 바로 코사인 제곱식 써보자. 4루트 이것도 얼마? 3 4루트 3? 그 BDC가 나중에 구하면 직각이 나와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 같네? 그 이게 직각이네? 예. 왜냐면 이게 그림상 어떻게 돼? 이게 4루트 3이면 결국 이거 같은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결국은 여기 4루트 3이 이걸 연결했을 때 결국 구해보면 요 그림은 요 놈이 직각이라는 것이 나오네. 이해되냐? 그럼 아까 좀 특수각이니까 얼마 이건 30도가 돼버리네. 그림 좀 더럽지만 알겠지? 네. 더 이상 할 거 없네. 그러면 두 병각기인가? 그래서 넓이를 구하시겠다. 구해보면 결국 그 답이 더 발전하지 않는 답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25번. 자, 이것도 실력 정석에 있는 문제죠. 자, A를 향해서 이렇게 쭉 시속 8km 저기 25. 보이시죠? 큰 문제가 없는데 요 부분의 방향 1시간 30분 후에 그럼 거리 나왔나? 거리 나오지 얼마 나와? 10 얼마 1시간이니까 10이 나와버리죠. 여기는 얼마냐? 1시간 30분이니까 6하고 3이고 9 사이값 각은 얼마? 60도. 그래서 코사인 제곱식 아무것도 아닌 문제지. 여러분들이 이것도 뭐 할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 27번. 자, 27번 보자. 코사인 정상이 이렇게 내리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그래서 AC의 길이를 구해라. AC의 길이를 3등분한 점. 자, AC의 길이를 근데 직각 3등분 점에 요 길이는 사인 세타, 사인 x. 그 다음에 이게 코사인 x. 자, 여기를 그럼 써. 3등분 했으니까 여기를 A. 여기도 3등분 했으니까 B. 그러면 자, 사인 x제곱은 사인 제곱 x는 a가 하나, b가 하나, 2b가 아니 b가 두 개니까 결국 4b의 제곱. 그다음에 코사인 제곱 x는 요 놈은 a가 두 개, 4a 제곱, b의 제곱 다 더하면 1. 좌변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고 5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이 5분의 1이네. 그지? 그럼 우리는 가령 ac의 제곱을 구하려면 이 제곱 ac의 제곱은 3b의 제곱 3a 제곱 부프 가로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됐냐?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5분의 9가 되냐? 이해되냐? 그래서 결국 AC의 길이는 얼마? 루트 5분의 3. 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간단하게 3등분한 점이니까 3등분을 나누어서 피타고라스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쓰면 금방 나오겠지? 이해되냐? 네. 정사면체. 정사면체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 하나 그려주고 나중에 꼭 기억을 해두면 더 편할 때가 많아. 너무 갔어. 이렇게 그려서 지표잡고 X축, Y축, Z축에 이렇게 딱 도형축에 서면 훨씬 편하게 이해되지?
원점 A, B, C 한 면의 길이가 2A로 잡아. 이해되지? 여기 뭐 뭘로 잡으면 상관없이. 그러면 정사면체 여기 되면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고 이렇게 내리면 이쪽에 수선의 발 H 여기 중점 M이 되겠지? 이해되냐? 여기 A, 2A 여기 얼마? 루트 3A 이해되지? 이해되냐? 그럼 루트 3의 3분의 1이니까 이 MH는 얼마? MH는 이 MH는 2대 1이니까 얼마? MH는 3분의 루트 3A냐? 이각이 세타야. 그럼 루트 3분의 1이라는 걸 이해되지? 이해되냐? 그럼 여기는 2A제. 아 그래 안 그래? 이거 직각이니까 얼마? 루트 3A 이해돼? 아니 맞냐? A 루트 3A 이해되지? 그러면 이각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끝났어. 얼마? 루트 3A분의 루트 3분의 1A 얼마? 3분의 1 약분 되니까 이해되지? 분모는 내항은 내항, 내항 됩니다. 그래서 세타 값은 얼마라고? 3분의 1 이렇게 직교잡표에서 그림이 정리면체 저렇게 공간도형이라고 그래. 입체도형, 공간도형 X축, Y축, Z축을 그려서 입체도형으로 정사면체를 바라보면 보는 관점이 훨씬 더 편안하게 보인다. 보이니? 여기까지 봐.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여러분들 해봐. 얼마 남았지? 33, 우리 이렇게 많아. 여러분들 다 맞춘다. 자, 그 다음 통계는 안 해. 통계 말고 11장으로 가. 통계는 지워버려. 안 나와. 통계는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통계는 지워버려. 뭐 해야 된다? 경우의 수. 오, 이거는 아주 중요하지. 자, 경우의 수의 확률이 돼.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자, 다음 주는 경우의 수 확률을 집중하고 끝나. 그리고 오늘 영상 잠깐 찍었는데 3차식 문제 조금씩 찍기도 하고 내 거는 기출문제 과거 연대 과학도 작년 재작년 이렇게 20개 과학도 좀 기출문제를 푸는 시간이야. 3차 어려워. 이게 지금까지 워밍이 됐다고 하면 3차 푸는데 이제 그냥 쭉쭉 가야 될 부분들이 생길 거야. 다음 주 정도 지나면 이제 방학 때 내가 하는 거는 뭐냐, 과학고 3차 그러니까 영재고도 3차에 준한 건데 작년, 재작년, 재작년 3년짜리 그 20개 과학고 있잖아. 기출 3차급 문제를 분석해서 그 푸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근데 그거 하려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기반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이 기반을 가지고 이 3차 문제를 풀게 되는 결론은 3차, 그러니까 이 서류 통과하고 2차 넘어갔을 때 최종 목표는 3차를. 그래서 3차는 답도 없고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지금 주는 건 아니니까 수업에 3차 푸는 것은 아주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3차가 굉장히 어려워. 근데 그거 하려면 지금까지 내용들이 더 기본적으로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한번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는 아니지 한 2번 끝나면 이게 끝날 게 아니야. 한 번 하고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어떻게든 이게 끝나려고 노력하면 이제 3차가 나갈 수 있게끔. 자, 경우의 수 확률 통계를 빼버리고 경우의 수제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게 확률이라 하면 이 앞에 있는 모든 카운팅을 가지고 근데 이제 이 경우의 수를 카운팅이라고 해. 카운팅한다. 세기적 방법. 이걸 세기적 방법이라고 해. 세기적 방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노가다. 카운팅하려고 하면 노가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보통 합의 법칙과 법의 법칙 다 알고 있어. 합의 법칙 A 유니언 B 그러면 A 사건 B 사건 마이너스 A 교 B 동시에 일어나냐? 이해되지? 법의 사건은 A 크로스 B인데 이거는 이제 이 A, B의 사건에 대해서 뭐 동시에 발생하는 종류가 있냐 없냐 뭐 그래서 나중에 독립이냐 종속이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
독립동석은 의미 없는 단어고 그냥 문장을 해석했을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노가다를 잘 띄면 되는데 근데 이 노가다를 띄다 보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 노가다를 띄는 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줄여주는 게 성질이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떤 문제를 풀 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든 카운팅은 반드시 뭐가 따르냐 반드시 종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접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세는 방법이 한 번 어떤 딱 획일화돼 가지고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분석을 해서 경우의 수가 나오질 않아. 다양한 각도로 케이스를 조사하면 그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답을 구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그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질을 논하면 그거를 다양하게 푸는 방법을 일반화하는데 어떤 좀 중요한 역할을 해. 일반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안에 있는 모든 22명이면 22명이 어느 정도 이 문제 안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해주는 게 일반화예요. 근데 대수는 22명 풀면은 거의 22명 전부 다 똑같은 풀이야. 대수는 그렇게 정형화가 돼 있어. 대수는. 근데 저하고 의외로 푸는 거 보면 다 다르게 풀어야 돼. 다만 그걸 일반화 시켰는데 이 일반화가 뭐냐? 당연히 순열과 뭐가 있어? 조합이 있겠지. 알겠냐? 그 순열과 조합이 있으면 뭘도 있어? 중복 순열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조합이 있으면 뭘또 나와? 중복 조합. 이 네 가지가 테마야. 요 놈을 잘 활용한다. 요거를 잘 활용하면 나름대로 분석하는 모든 그러니까 좀 정형화가 될 수가 있다면 일일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요 네 가지 거리에 다 잘 넣으면은 어떤 누구도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까지는 순열과 조합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공부한다면 이런 경우를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자 그러면 보편적으로 좀 접근하면 보편적으로 접근한다. 자, 뭔 말이냐? 우리가 어떤 주머니에서 뭘 뽑아. 그래서 뽑아서 뭘 한다. 이 뽑는 걸 가정하는데 이제 아직 이건 다음 시간 할 거니까 이 뽑았을 때 우리가 어떤 거냐 주머니 안에 어떤 것이 있다는 건 기본이겠지만 이거 뽑았을 때 뽑는 거에서 분할과 분배라는 단어가 나와. 분할, 분배. 이 분할, 분배라는 단어를 이 경우의 수에서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러려면 선생님이 이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면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큰 틀로 해결이 돼. 근데 이거를 말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이 분할이 뭐고 분배가 뭐냐는 걸 명확하게 대답을 하면 이 순열과 조합이 한눈에 들어와.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접근한 방법을 새롭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단어가 객체론이라고 해요. 객체론. 그 다음 하나는 분체론. 이 뭐 개론인데 거창한 게 아니고 자, 이 분체와 객체를 가장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 A가 1, 2, 3 있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3개.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2의 세제곱 몇 개? 그러면 공집합 1, 2, 3 야 빨리 할게. 그 다음 1, 2 1, 3 2, 3 그 다음에 얼마나? 자기 자신 A 또는 뭐 1, 2, 3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게 8개 이해돼? 그런데 이 8개를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읽어. 알겠냐? 근데 어느 날 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질문이 내가 어떤 전체 U집합을 하나 잡고 이 A 어떤 X를 부분집합이라고 써. 이걸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 알겠냐? 그리고 2를 보내. 1이 갈 수도 있고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이 이해되지? 이해되냐? 네. 그럼 2가 2도 1이 갈 수 있고 1이 들어갈 수 있고 이해되냐? 3도 1이 갈 수 있고 1이 갈 수 있어. 그럼 총 몇 가지 나와? 1도 2가지, 2도 2가지, 3도 2가지지. 그럼 8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1은 여기 가고 2는 여기 가고 3은 이리 갈 수 있잖아. 이 8가지 중에. 네. 그럼 뭐하고 동치야? 요놈하고 동치네. 이해되냐? 네. 자,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구하는 8가지가 있고, 그럼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어디서 오느냐? 요거는 집합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집합. 모임들, 동아리. 학생들이 동아리 들어갔을 때 이 동아리라는 집단이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집합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모여라. 집합으로 보는 관점이 군체야. 어떤 걸 카운팅할 때 집합으로서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으면 이건 군체가 되고, 그 다음에 요놈 원소 하나하나가 주인이야. 원소. 그러니까 공과 상자로 봤을 때 이 공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을 객체라고 해요. 원소 객이야. 그러니까 군체론과 객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카운팅할 때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할 때도 편해. 그러니까 복잡한 어떤 경우의 수가 집합으로 전체로 바라봐야 될 거냐, 아니면 그 안에 원소 하나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둘 다 답은 같아야 돼.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어떤 방법이든 군체가 됐든 객체가 됐든 개수는 같아야 된다. 이게 훈련을 해야 돼. 그냥 무턱대고 이거 이해됐으니까 내가 다음에 못 풀어 잘 때. 그럼 못 풀면 어떻게 다 녹아돼. 나중에 시험에서 조합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와. 두드러지게 나올 때 짧은 시간에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 집합으로 보는 관점을 군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원소 하나하나 보는 걸, 그러면 원소 하나하나에 대한 나열을 분배라고 해요. 원소 하나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걸 분배라고 해요. 분배는 원소 객체의 기본이야. 그러니까 주머니에 공 1, 2, 3, 4가 있어. 이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해라. 그러면 3개 뽑아서 나열하면 객체야. 하나 뽑을 수 있는 4가지, 3가지, 2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분배, 즉 이 분배는 나열이라는 단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배해라라고 할 때 이 분배의 단어는 나열의 개념, 객체의 개념이야. 원소가 주인이야. 분배해라, 그럼 원소가 주인이야. 근데 나중에 분할해라. 그 이런 것들을 2개의 상자에다가 이 1, 2, 3, 4를 넣어라. 1, 2, 3, 4. 그럼 이게 집합에 보는 관점이지. 그럼 이런 거를 뭐 한다? 분할해라 라고 해. 그 1, 2, 3, 4를 2개의 상자에 여는 경우를 분배해라 이런 말을 쓰면 가짜다 이 말이야. 1, 2, 3, 4를 두 상자, 2개 이런 상자에다 넣는 걸 분배해라 하면 이건 틀린 말이 문장이 많이 안 맞아. 그런 말을 쓰면 그건 틀린 문제야. 그럼 뭐 하라고 그래? 분할해라 라고 해. 상자에. 왜? 분할의 개념은 분체야. 집합으로서의 관점이다. 이해되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또 수분열 조합을 카운팅한 거를 다음 시간 조금 1.5 하면 강의 끝나고 3차로 들어갈 거야.